오늘 사연은 중국 베이징 출신의 리아오라는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리아오는 중국이 위대한 나라이며 조만간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중국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한국 문화를 접하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사연을 통해 만나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의 리아오는 어려서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미국도 앞지를 거야. 학교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과 중국몽에 대해 교육받았고 그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리아오는 베이징의 명문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고 인구도 많고 시장도 거대하다. 서양에서 우리를 존중하는 건 당연하지.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리아오는 짐을 챙기며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고 수많은 여행객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천천히 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앞쪽에 있던 한국인들이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찍고 몇 초 만에 입국을 마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리아오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권과 입국 서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입국 심사관은 그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리아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나는 질문을 받아야 하지? 한국인은 그냥 통과했는데. 관광과 학업 목적입니다. 그가 대답하자 심사관은 여권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체류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리아오는 속으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이 많지? 한국인은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몇 분이 지난 후에야 심사관은 마침내 도장을 찍고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그는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 아닌가? 그런데 왜 한국이 더 신뢰받는 거지? 독일에서 유학 생활이 시작되자 리아오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혁신 기업이라고 경제학 강의 시간 교수님이 전 세계의 기업 혁신 사례를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과 현대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리아오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성, 현대? 왜 하필 한국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지? 교수님은 삼성의 반도체 산업과 현대의 전기차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하며 이제 유럽도 한국을 배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아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유럽이 한국을 배운다고? 우리 중국도 전기차를 잘 만드는데 유럽 친구들이 한국을 동경한다고? 수업이 끝난 후 기숙사에서 독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너 한국 가봤어? 서울은 완전 미래 도시야. 맞아. 한국의 IT 기술은 정말 대단해. 난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리아오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왜 다들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중국도 엄청 발전했는데. 왜 아무도 중국을 이야기하지 않지?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아오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가득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믿을 수 없어. 중국산 제품은 몇 번 쓰면 고장나잖아. 중국 관광객들은 매너가 없어. 리아오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히 우리 중국을 이렇게 무시해? 그런데 댓글을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보다 한국 제품을 더 신뢰해. 한국은 이제 유럽에서도 중요한 나라야. 그는 참을 수 없어 바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여행 기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근면하여 이지가 부족하다. 서양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안 중국은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있다. 리아오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존경받고 있는 걸까?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걸까? 중국은 이렇게 크고 역사도 긴데 왜 서양에서는 한국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다들 한국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지?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2주간의 서울 체류 계획을 세운 리아오. 그는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현대적이고 깔끔한 공항 시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깨끗하다. 입국장을 걸어가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넓고 정돈된 공항 내부, 첨단 키오스크, 빠른 안내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공항 내 무료 와이파이 속도는 그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와이파이가 느려서 잘 연결도 안 되는데 여긴 엄청 빠르네. 그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고 외국인 전용 심사대의 효율적인 진행 방식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 공항과 너무 다르잖아. 보통 중국 공항에서는 외국인 입국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는 심사 과정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입국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관광과 학업 연구입니다. 좋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5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중국에서는 입국 심사가 길어질 때가 많은데 여긴 너무 빠르네. 그렇게 그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항부터가 다르네. 그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이게 진짜 지하철이야? 그는 공항철도 내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좌석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창문이 투명하고 먼지가 없잖아. 말도 안 돼. 무료 와이파이 속도도 장난 아니야. 사람들이 조용히 타고 있으며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데. 이럴 수가 있어? 중국에서는 지하철 안이 붐비고 시끄러운데. 여긴 너무 조용하고 깨끗한데. 교통비가 이렇게 저렴하다고? 그는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이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요금이 맞아? 유럽이나 중국보다 훨씬 싸잖아.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서울 도착 후 리아오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근처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주문은 어떻게 하는 거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오지 않고 테이블 위에 QR코드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다른 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메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와, 이런 시스템은 처음인데. 반찬이 이렇게 많다고? 그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작은 접시들에 담긴 다양한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기본 반찬입니다. 리아오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기본으로 나온다고? 물론 중국에서도 작은 찬거리는 제공되지만 한국처럼 다양한 반찬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많고 계속 리필까지 된다고? 음식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그는 주문 후 불과 5분 만에 뜨거운 김치찌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벌써 나왔다고? 중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었어? 리아오는 반찬을 맛보며 한식이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각종 채소와 함께 먹는 방식, 발효음식 김치, 된장찌개의 맛, 찌개 한 그릇만으로도 밥 한 끼가 완벽한 구성.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패스트푸드보다 이런 건강한 음식을 주로 먹는구나. 그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유럽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그렇게 극찬했는지. 자신이 믿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체험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을까? 왜 한국인은 이렇게 효율적이고 시민의식도 높을까? 중국은 우리 스스로 대국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 이제 그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한국인들은 친절할까?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불쾌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서울 도심을 걷다가 잠시 쉬고 싶어졌던 리아오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려고 카운터로 갔고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다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아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나름 정확하게 발음했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못 알아들은 것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손님 2명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으시죠? 제가 대신 주문해 드릴까요? 리아오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듯한 시선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중국인이라서 이렇게 대하는 건가? 그는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직원이 리아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아까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해요. 사실 한국에서도 사투리나 억양이 다 달라서 저도 가끔 한국인 손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리아오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못 알아들은 것이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한 언어적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아까 자신의 반응이 부끄러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2명이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다시 리아오를 바라보는 순간 리아오는 다시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그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하는 걸까? 내가 외국인이라서 나를 무시하는 걸까? 그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그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휴대폰을 두고 가신 것 같아서요. 리아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방이 가리킨 테이블을 보니 아까 앉아있던 자리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제가 깜빡했네요. 리아오는 머쓱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받아들었고 상대방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그는 자신이 섣부르게 판단했음을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두고 간 걸 알리고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리아오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리아오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목적지만 간단히 말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기다리던 중 기사님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기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국 여행을 가본 적이 있어요. 상하이, 베이징 가보고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리아오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기사님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근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 생활은 좀 편하신가요? 그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나라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기사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중국도 좋은 나라잖아요. 서로 배울 점이 많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외국인에게 열린 사람들이구나. 며칠 후 리아오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기념품을 구경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액세서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예쁘네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그는 사장님께 가격을 물었고 사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만 원이에요. 그는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실수로 동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동전을 주우려 했는데 그보다 먼저 사장님이 허리를 숙여 동전을 집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 순간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일까?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자신이 한국에서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그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시민의식, 사람들의 배려심까지 모든 면에서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이란 크기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경제성장만 이룬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도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은 리아오에게 충격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과 국민 개개인의 의식 수준까지도 높은 나라였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이란 단순히 국토가 넓거나 경제력이 큰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는 출국을 앞둔 마지막 날,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길거리는 다양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리아오는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부모님께 드릴 기념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걸 부모님께 선물하면 정말 좋아하시겠지. 그는 가격을 물었고 점원은 3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던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부딪혀 왔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지갑을 주우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누군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리아오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린다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선 사람은 중년의 한국인이었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님,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조심하세요. 리아오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지갑을 들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안에 있는 돈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리아오는 지갑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순간 리아오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베이징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지갑을 주운 사람은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지갑을 주어 돌려주고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강한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발전 때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구나. 그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그의 가치관을 흔들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 중국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중국 내 부정부패 문제, 여전한 관료주의, 지하철 내 소음 문제, 개선되지 않는 시민의식. 그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은 분명 강한 나라였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성숙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겠지? 그는 검색을 하며 한국도 과거에는 지금처럼 질서정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0-80년대 한국은 경제 성장기였고 무질서한 교통문화, 쓰레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며 지금의 수준까지 성장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도 변했는데 중국이라고 변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그는 중국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과 노력이 중요하다. 과거의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려는 자세를 가졌기에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방향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성장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시민의식까지 함께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경제력에 집중하고 시민의식과 사회적 시스템의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중국도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는 이제 단순히 중국이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품격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나도 변화해야 한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바꾸고 중국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성숙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지만 당당한 나라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배운 깨달음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